유튜브에 초4 중학생 남친 구함이라는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고등학생 오빠가 중학생인 척 댓글을 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하고 카카오톡으로만 사귀입니다. 호기심 많은 고등학생 오빠는 초4 여자아이에게 이런저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초4 여자아이는 사귀는 오빠니까 흔쾌히 보내줍니다. 고등학생 오빠는 초4 여자아이의 가슴 사진, 음부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혼자만 봤습니다. 이거 범죄 맞나요? 안녕하세요. 쌍변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엠번방 사건 들어보셨죠?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신고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엠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요.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도입부 사례처럼 아동 청소년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하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이 읽씹하고 사진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해도 제작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혼자만 보려고 했다고 해도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촬영해 보내게끔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아동 청소년이라고 해도 동의가 있었고 유포한 것도 아닌데 왜 범죄가 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특성이 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이유를 대며 아동 청소년의 동의가 있었거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만 17세의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그들 간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저장한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거래나 유통, 배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만 16세 이상이고 연인관계 순전히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촬영하였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무죄로 인정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왜 16세 이상인지는 21회 미성년자와 성관계에도 괜찮나요?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럼 도입부 사례는 어떨까요? 초4면 16세 미만이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더 따질 필요 없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체 일부를 찍은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면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통신매체 음란죄에 대해서는 19회 성희롱을 해도 무죄라고요. 영상을 참고하세요.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성인에게 야한 사진,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거나 촬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있지만 성인 성착취물 제작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촬영할 때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이 촬영물 및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사진, 영상을 유포한다 라고 협박하면서 다른 사진도 찍어 보내라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죄로 처벌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촬영물 이용 강요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기본 징역 5년에서 9년 선고를 기준으로 하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 가중인자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 19년 6개월까지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수범이나 상습범은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에피소드가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